안녕하세요. 벌써 이번 주가 수능이죠. 오늘은 수능과 서강대 논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서강대에 논술로 들어오신 2, 3학번 경영학과 학부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2, 3학번 임서정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해볼까요? 서강대에 들어오시게 된 입학 전형이랑 수능 등급, 내신 등급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서강대학교에 논술 전형으로 입학하게 됐고요. 후반고를 졸업하고 내신은 2.4였고 그리고 이제 수능 등급은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생활과윤리 4등급, 사회문화 1등급이었습니다. 논술이 학교마다 되게 특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서강대 논술만의 특징 그런 게 있을까요? 서강대는 제시문이 좀 많고 요구하는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걸 쓸 때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시문 간의 위상이 다 달라서 그 위상을 잘 파악하고 제시문 간의 그런 유기적 연결을 잘 해서 분석하고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리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장님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서강대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인데요. 저는 그 100분을 완전 딱 타이트하게 쓰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90분 정도 글을 작성하고 10분 동안은 연결 어미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글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조화하셨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완전 요약을 한다거나 혹은 너무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다 보면 글을 쓰는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좀 많이 구체화하는 편이었고 제시문을 읽고 나서 바로 제시문 옆에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것이다 라고 짤막하게 적어놓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논술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개씩 논술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학교의 문제가 나에게 잘 맞고 이 해석을 듣고 첨삭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글을 쓰는 방법을 좀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서강대 논술이랑 비슷하게 연습할 만한 학교의 기출이 있을까요? 사실 서강대 논술이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다른 학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좀 요약을 요구하는 게 많고 글자 수도 적어서 좀 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 적은데요. 근데 서강대 논술은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것도 많고 내가 그 제시문의 위상을 파악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어떤 학교와 딱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학교의 논술도 다 비슷한 류의 제시문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문들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 학교 논술에서 읽어봤던 제시문이랑 내용이 되게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은 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도 받으셨나요? 저는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학원을 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그 논술 전문 선생님의 첨삭도 받았었습니다. 혼자서 모의 논술 같은 걸 인쇄를 해서 인강 사이트 패스를 통해서 해설 강의를 듣기도 했어요. 그럼 파이널 강의를 듣는 게 큰 도움이 되셨나요? 파이널 강의가 저의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파이널보다는 이제 꾸준히 쌓아왔던 제 논술 실력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첨삭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첨삭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좀 완벽한 글이었는데 싶었던 것들도 첨삭을 받으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좀 구체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에 기출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기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사실 논술 공부는 당연히 기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기출을 되게 많이 풀었는데 한 3개년에서 4개년 정도는 풀었던 것 같습니다. 서강대의 경향을 되게 많이 파악할 수 있었고요. 당해년도에 이제 매년 학교에서 모의 논술을 이제 출제를 해서 논술 가이드북을 발행을 하는데요. 모의 논술을 시험 전날에 다 보고 갔었거든요. 모의 논술을 딱 처음 쳤는데 되게 어려웠던 제시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장에 그 다음날 딱 갔는데 모의 논술에서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제시문이 바로 그 다음날 시험장에서 나온 거예요. 모의 논술을 수험생들이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뭔가 당황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제시문을 맞닥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꿀팁도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제시문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답이 나와도 뭔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시도해보는 그런 자세로 시험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강대 논술 당일
당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매우 궁금해요. 저는 오전 시험이었어서 학교 앞에 한 8시 정도까지 도착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우리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커피 브레이크에 가가지고 제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다 숙지를 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와서 논술에 대해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논술에 대해 되게 사소한 부분을 좀 궁금해요. 뭐 들어오셔서 어떻게 자리를 앉았다. 아니면 뭐 모자는 어느 정도로 써도 된다. 어떻게 내 필기구를 써도 되는지 아닌지 이런 사소한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논술장 자리는 마음대로 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수험표랑 신분증 가지고 가서 이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자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기구 같은 거는 가져가신 걸로 쓰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술 전날에는 어떤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논술 전날에 모의 논술을 풀었었는데요. 이 모의 논술을 직접 한 번 읽고 한 번 풀고 나서 모범 답안을 보고 한 번 제가 직접 첨삭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같은 논제를 가지고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마지막 파이널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럼 평소에 신문이나 이런 뉴스 같은 거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방송 기자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점심시간 때마다 핸드폰으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식이 많으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간을 내기보다는 틈틈이 그리고 뭔가 내 머리를 쉴 때 그럴 때 뉴스 기사나 상식들을 보면 좋다. 네. 서강대 논술을 딱 보고 나오셨을 때 그때 마음이 아, 나 합격이다.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서강대 논술은 실제에서 썼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게 맞나? 라는 이렇게 되게 의문도 많이 들었고 제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 같은 거에 서강대 논술 이렇게 쳐가지고 어떤 답안을 썼는지 사람들이 어떤 게 썼는지 궁금해서 쳐봤었는데요. 근데 저랑 너무 다 작성하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떨어졌구나 싶었는데 서강대 발표하는 날에 딱 들어갔는데 합격이라고 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논술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능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인데 서강대 논술에도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런 최저를 맞추시면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한번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논술전형을 함께 준비하면서 수능 공부까지 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는 수능 공부를 하고 1학기 때까지는 이제 내신 기간에는 내신 공부, 내신 시험 공부 기간이 아닐 때는 수능 공부를 같이 병행을 했어요. 이제 2학기가 돼서는 수능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하면서 하니까 또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도 준비하면서 논술도 준비하면서 최저까지 지키신 진짜 갓생을 사셨네요. 시험장의 분위기나 그 당일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시험장의 분위기는 제가 제일 먼저 빨리 가서 먼저 환기를 좀 시켜놓고 그래서 좀 더운 기운을 빼고 상쾌하게 시험을 보려고 했고요. 저의 고사실에는 그렇게 막 빌런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고사장을 내 집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도 수능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수능 전 몇 시간 정도 전에 도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냥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눈도 좀 감고 창문도 열어놓고 하면서 좀 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가채점표 작성 팁이나 그런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OMR도 작성하고 가채점표도 작성하면서 실제 수능과 같은 상황을 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강대 논술과 서강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연을 저희가 한번 받아봤어요. 같이 한번 사연을 읽어보고 서정님이 조언이나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고에 재학 중인 고3 남학생입니다. 내신이 많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논술과 정시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나치게 압박감이 느껴지고 너무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는 중입니다. 선배님들은 불안하고 초조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고3 때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 아닐까요? 서정님은 다양한 전형을 준비하셨던 만큼 멘탈 관리도 되게 단단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멘탈 관리를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관리를 했었냐면 힘들 때마다 좀 블로그에 혼자서 보는 나만 보기로 해서 일기도 쓰고 실제로 손으로 일기를 쓰기도 하면서 좀 제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좀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서정님은 되게 현명하게 멘탈 관리를 하셨네요. 적절하게 쉬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더 확실한
입시의 성공을 이끄는 길이라는 것도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입시에서 6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 최저가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수능에서도 비슷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고 만약 못 맞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만약 최저를 맞히지 못해도 논술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맞을까요? 논술을 준비하다 보면 최저 때문에 논술장에 갈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에는 무조건 치러 가야 해요. 사실 저의 수능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최저를 간당간당하게 맞췄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더니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운도 많이 따라줬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란 거는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자 주어진 상황에 맞게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강대의 논술과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썼던 논술 자료를 모아놓던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다시 돌아봤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서강대학교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논술 잘 준비하시고 서강대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서정님을 모시고 서강대 논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서강대 논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꼭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서봐! 안녕! 수능 화이팅! 잘 봐요! 서강대에서 만나요. 안녕!